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간절한 구조 신호가 묵살당했던 끔찍한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고립된 지옥으로 변모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바로 그 집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11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군 관사 아파트.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현역 육군 상사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수개월 동안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욕창과 오물로 뒤덮여 괴사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을 하나하나 넘겨보려 합니다. 유족들의 피 끓는 증언, 참혹했던 현장을 목격한 구급대원의 기록, 그리고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얼굴을 직시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이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죠.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해 보였던 부부의 모습에서부터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피해자 선아씨와 가해자 정씨.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2016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9년을 함께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인꼬부부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남편 정씨는 처가 식구들에게 더없이 싹싹한 사위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단체 채팅방에 수시로 아내의 안부를 전하며 처가 식구들을 안심시켰으니까요. 심지어 아내가 죽어가던 사건 직전 11월 16일 밤에도 그는 장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선아가 수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사러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다정한 남편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내는 수프를 먹기는커녕 생사의 기로에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비극의 씨앗은 올해 초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했던 선아씨가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공황장애가 왔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며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 이후 운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며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상태였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선아씨가 알았다는 그 공황장애가 병원의 공식 진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남편 정씨가 일방적으로 주입한 병명이었습니다. 실제 의료 기록 어디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분석합니다. 너는 아파,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아내의 정신을 지배하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킨 겁니다. 선아씨의 휴대전화 기록은 그녀가 겪었을 고독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올해 5월부터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남편이 편의점 매대 사진을 찍어 보내면 아내는 기계적으로 먹고 싶은 간식을 고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8월부터는 끊겼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최소한의 간식만 던져주고 이불만 갈아주며 사육하듯 방치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선아씨의 편지는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해. 남편의 짜증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쓴 사과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별을 언급하며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공포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남편에게서 물리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며 철저히 무기력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밖으로 나온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 정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고 신고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을 맞이한 건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안방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누운 선아씨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얇은 민소매 티셔츠 한 장만을 걸친 채 그녀의 하반신은 오물과 대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엉덩이부터 배, 허벅지, 종아리까지 피부는 이미 괴사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 살 파먹은 자리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더기는 이미 파리로 부하해 윙윙거리고 있었죠. 소파 바닥에는 부패한 진물이 흘러내려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선아씨는 무의식적으로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마저 대변으로 붉고 검게 물들어 사람과 이불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 밝혀진 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흉부 CT 촬영 결과 선아 씨의 갈비뼈 1번부터 6번까지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번과 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도 잘 부러지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는 강력한 외력, 즉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을 테고 그렇게 소파에 갇혀 서서히 죽어갔던 겁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혈증에 의한 쇼크사. 의무기록지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들의 증언은 이 참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이 썩었다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겨드랑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다리는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구더기 껍질이 온몸에 붙어 있었고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선아 씨의 몸에선 구더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 씨는 그제야 처음 본다는 듯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남편 정 씨의 변명은 기가 찹니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발이 썩은 건 신고 전날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죠. 아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와 인센스 스틱을 피워대서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집안에서 사람이 썩어가는 냄새를 향수 따위로 가릴 수 있을까요? 현장에는 수많은 탈취제가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그 악취는 결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조차 같은 공간에 살면서 이 냄새를 모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 심지어 강아지 산책까지 시켰습니다. 개는 챙기면서 썩어가는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 사용량입니다. 아내가 죽어가던 그 기간 이 집의 수도 사용량은 40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1인 가구 평균 사용량의 4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물을 어디에 썼을까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남편이 무언가 행위를 하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물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 묻은 흔적을 씻어냈을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묻은 오물을 억지로 씻겨내며 학대했을까요? 40톤의 물소리 뒤에 감춰진 진실이 두렵습니다. 그는 처가 식구들의 방문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아내가 대인기피증이라 죽겠다고 한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며 가족들의 걱정을 차단했죠. 정작 선아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제발 병원 좀 데려가줘. 감기약이랑 입술약이라도 타고 싶어. 부탁해도 될까?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세상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군 검찰은 결국 정 씨의 죄명을 중유기치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죽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고의로 방치했다는, 즉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육군 기갑부대 상사로서 누구보다 책임과 규율을 잘 알았을 그가 8월부터 아내의 욕창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프로파일러의 섬뜩한 분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에서 러스트 머더, 즉 쾌락형 살인의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도착적 행태 말입니다. 피해자는 소파에 갇혀 꼼짝없이 구속된 채 학대당했습니다. 살아있는 몸에 영혼을 가두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즐기는 가학적 사디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몸에 묻은 대변, 장기가 보일 정도로 뚫린 구멍.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변이 그렇게까지 묻어있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묻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119에 신고한 이유조차 계산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꼼짝없는 살인범이 되지만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병원에 가면 돌보다가 실수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아내의 마지막 숨결까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초등학교 동창, 30년 지기 친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 그 모든 수식어 뒤에 숨어있던 건 차가운 괴물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선아 씨의 영정 앞에서 생일 축하해라고 속삭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죗값을 치르게 되겠지요. 하지만 뼈가 부러지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선아 씨의 시간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타치문 뒤에서 들려오지 않는 비명, 갑작스러운 고립, 그리고 과도하게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폭력의 징후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구조 신호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 부디 끔찍한 고통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